사기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한 나를 위해서 조언도 해주고 돈 들여가면서 여론조사도 한다는데. 해주고 막 거기다 대고 이 미친놈아 왜 그런 걸 보내 이 나쁜 새끼 꺼져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하. 피의자 말을 이렇게 그냥 네. 믿냐고요 고지고대로. 검찰이. 제 말은 왜 안 믿어주고 검찰 너무해요 진짜. 허풍 치고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제대로 응징을 하거나 정리를 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또 천공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도 기소 안 됐어요. 이번에 김대남 씨 경우를 보면은 용산에 간신들만 득실거려가지고 저 나중에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나중에 쓰게 될 때 지켜줄 사람이 하나 있나 이것도 의심스러워 내가. 그러니까 원래 간신들이 많으면은 그 보스가 결국은 파멸로 가잖아요. 이 정권이 탄생하는데 명태균은 설계사였다. 일종의 어떤 지분이 많다.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3일 개천절 날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하늘이 열렸죠. 네, 우리 동접자 숫자도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참 꾸준하십니다. 예, 오시는 분들 꾸준히 오시고 안 오시는 분들 꾸준히 또 안 오시는데 안 오셨던 분들도 조금 오시는 걸로 마음을 좀 한번 바꿔 먹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목요일이고요. 오늘 목요일은 최고의 흥행 보증수표 분들만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예, 유튜브 듣기 아주 좋은 날이죠. 목요일입니다. 날씨 네, 좋죠. 휴일이고요. 네, 휴일이고 날씨 좋고 네, 목요일에 너무 유튜브 보기 좋은 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요일에 함께 하시고요. 예. 장성철 소장님이 또 오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턴니 장성철입니다. 네, 뽑혀버렸죠. 네. 아니 어제 저보고 막 알턴니라고 김- 그러더라고요. 김신익 진짜 평론가가. 삐졌어 나 아, 근데 진짜. 어제 진짜 어디 가신 거예요? 아니 용산에 좀 잡혀갔다 왔어요. 용산에. 네. 원래 이제 수요일에 나오시는데 어. 예, 어제 갑자기 급작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급하게 또 연락을 주셔서 치과 갔다 왔어요 알턴니 빼러. 네. 댓글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용산이냐고. 용산 치과 다녀오셨고요. 네. 신용산 치과. 자,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가 오늘 뉴스 좀 정리해 주실 거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가발까지 쓰고 왔습니까? 이상민 크리에이터. 가발이라뇨?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안 하신 분들 제가 감찰하겠습니다. 네. 또 윤리위에서 감찰이요? 있죠. 아이고, 이제는 뭐 가면 쓸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가면이 너무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 이상민 반신욕 열심히 하고 계시죠? 날 반신욕이요? 네. 장성철 씨도 감찰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첫 번째 전해드릴 뉴스로 검찰이 매우 고심이 많은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10달 만에 끝이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제거한 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어저께 그 이제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한 2시간 했거든요. 한 100쪽짜리 내용을 가지고 쭉 뭐 질의응답까지 해서 PT를 진짜 상세하게 했는데 왜 무혐의인지에 대해서. 무혐의 우리가 결론 낸 이유에 대해서 2시간을 브리핑을 해요. 그러니까 길게 할 때가 있죠, 수사 결과 발표를. 근데 보통은 기소를 할 때 이래저래해서 이게 혐의가 있고 이래서 혐의가 있고 있는데 어제는 반대로 이래저래해서 무혐의다라는 내용을 2시간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하여튼 뭐 청탁도 없었고 직무 관련성도 없고 증거인멸도 안 했다라는 내용인데 네.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이번 결정이 국민 법 앞에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수사에 책임을 지는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디 외압 이런 거 전혀 없고 양심에 따른 직업적 양심. 결론이다. 네. 요거에 따라서 결론을 내봤더니 이거는 무혐의다. 예.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다는 거죠. 네. 어떻게 이 정도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은 수긍을 좀 하고 계신 수긍 못해요. 이거 이중잣대란 말이에요. 뭐가 이중 뭐 얼마 전에 저 검찰이 저를 기소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재판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저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여러 가지 난 잘못이 없고 난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기소하고 최재형 목사는 왜 기소 안 하냐고요. 최재형 목사 말을 다 믿잖아요 지금. 최 목사가 순수한 마음으로 준 선물이다. 예.
개인적인 선물이지 뇌물과 청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예. 복기록에도 얘기를 했다. 아, 거기 이제 초반에 이제 썼던 뭐 이런 건 거죠. 네. 나중에는 처음 조사에서 나중에는 이제 이거 청탁이다 이제 주장을 했었고. 얘기가 피의자 말을 이렇게 그냥 네. 믿냐고요, 고지고대로. 검찰이. 네. 왜 제 말은 왜 안 믿어주고. 아, 이게 기소됐어요? 기소됐어요. 재판 받으러 가야 되는데 검찰 너무해요 진짜. 저한테도 이렇게 네. 꼭 관대하게 피의자의 입장에서 아하.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뭐 결정을 기소를 내려야지. 당하셨어도 전혀 굴하지 않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 보기 좋아요. 아닙니다. 제 마음이 정말 위축됐어요. 아, 그래요? 서초동 가면 네. 그렇지 않아요.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아 이거 너무해요 진짜. 네. 어떻게 끝이 검찰은요? 없습니다. 검찰은 조사하고 수사해가지고 네. 기소하는 집단이에요. 네. 피의자가 여러 가지로 아니에요 저 잘못 안 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야 우리가 너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기소하는 집단인데 이렇게 무혐의 주려고 노력하는 집단인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검찰에 가서 얘기하시고요. 네. 우리 김정대 의원님 보실 이제 때는 양심까지 나오는 게 보니까 네. 참으로 절박하긴 한 모양이다. 뭐 한동훈식으로 뭐 팩트와 법리에 의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좀 뭔가 이렇게 드라이하게 가야 되는데 양심이라는 거는 시비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개인의 어떤 뭐 신앙, 믿음, 양심과 같은 거는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주권이고 그런 건 외부에서의 어떤 그 논쟁의 사안이 아니는 네네네.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함부로 사법 과정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신앙에 따라서 결정했다 그럴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법률과 제도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그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말하자면 법률가는 도구입니다. 도구. 자기 자신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도구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건데 네. 여기에 갑자기 양심이 나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카드를 애인 카드를 너무 많이 썼어.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요? 그렇게 쓰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막 따져 네. 애인이 그럴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빠 뭡니다? 아니 내가 평소에 그렇게 양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 판이 바뀌잖아 이게. 아, 그건 남녀 관계에서 판이 바뀌잖아. 괜찮은데. 그러니까 돈에 관한 문제는 돈의 논리로 얘기하고 법에 관한 논리는 법으로 얘기하는 거지. 네. 법률가의 양심까지 나온다는 건 이건 뭐냐면은 참 다급하다는 뜻으로밖에 저는 안 비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검찰은 그 진정성을 이렇게 내보이고 싶은 거의 뭐 그런 국민의 호소하는 수준의 네. 수사결과 이게 발표라고 호소문이지 볼수 있죠. 어떻게 불이니까 이게. 아, 다 꺼낸 겁니까? 대국민 호소문이지 이게. 제발 무혐의 봐주세요. 검찰 내부도 부글부글하는 기류는 있는 아,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다 대통령실 때문 아니냐. 아. 그러면 제2부속실이 있고 감찰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됐겠느냐. 아 그러면은 수사심의회 기소 의견 낸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네. 언어의 혼란을 주지 마라. 그냥 법률과 뭐 법리 검토해 보니까 이건 무혐의다라 이렇게 이제 드라이하게 하면 되는데. 이런 말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왜 양심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유죄라는 확신이 없으면 기소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아하. 유죄 받을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기소하는 게 그동안의 검찰의 입장과 판단과 결정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하여튼 김건희 여사 때문에 네. 검찰이라는 공적인 조직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무너진 거 아니냐. 스텝이 자꾸 꼬인다. 네. 이상하잖아요 이게. 자, 일단 뭐 명품백 관련해서는 그럼 더 이상은 이제 법적인 무엇을 하기가 이제 그렇죠. 끝났어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아니, 근데- 일단 서울 소리가 항소한다 그랬어요. 고발이 항소한다고 했으니까 뭐 항소? 네. 항소라는 게 되나 이게? 항소? 지금 뭐- 왜냐면 이제 이미 네. 이건 뭐 그렇지. 기소를 안 하는데 항소를 네. 어떻게 하지? 재판을 안 하는데 무슨 항소를 그렇죠. 하겠어요? 관련돼서 어. 네네. 다시 뭐 항의를 하고 뭔가 아. 또 다른 내용으로 항소가 아니라 이제 불복이죠. 제가 요거를 아, 잘못.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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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오케이. 근데 뭐 네. 딱히 뾰족한 수단은 없어요. 근데 제가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네. 대목이냐면은 이렇게 명품백을 뭐 양심까지 동원해서 무혐의 처리하는 걸 봤을 때 조만간에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어떤 뭐 혐의든 의심받는 부분에 대해서든 요게 이만큼 잘못 있으면 이만큼 이제 처벌을 받고 이만큼이 아니면 뭐 처벌을 안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김건희 여사 사건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무혐의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는 이제 곧 그런 국정감사도 곧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뭐 검찰청 국정감사도 곧 할 텐데 네. 그 전에 다 처리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국정감사 전에 예, 털어버릴 때 같이 털어야지. 저기 또 몇 달이 있다가 도이치모터스 따로 하고 명품백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시에 비슷한 시기에 다 털어버리려고 이미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JTBC가 워낙 도이치 예. 모터스 저기 뭐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네. 센 증거들을 여태까지 많이 공개되지 않았던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입수가 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증거들, 그런 것들이 정황이 있어서 나왔는데 네. 그 정황에 맞게 조사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어떤 그 진술은 아직도 확보를 못한 거고 그런 어떤 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기 위한 어떤 정황만 구성을 해서 멈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술이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기소를 못하는 게 맞지. 이거는 저 조사를 안 한 게 문제지 기소를 못한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맥락은 뭐냐 유죄라는 증거가 없어서 예. 법률가의 양심으로 우린 기소 못한다. 이게 핵심이라면은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도 똑같은 판단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유죄라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저기 진술을 못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기소 못한다. 이런 논리가 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네. 진술을 안 받아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닐까요? 못 받아낸 것이 아니라. 네, 둘 다죠. 근데 저는 둘 이 답니까? 그 명품백 관련해서 법원에 저 검찰이 판단을 보고 대한민국의 윤리와 기강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듭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직자, 배우자들 이제 막 명품백 받아도 어떻게 처벌할 거냐고. 안 그래요? 근데 요거는 전 약간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는 이게 명품백 같은 경우는 뭐 법적 처벌의 근거가 이제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혐의로 가는 건데 이 도이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처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가담 정도가 이제 약한 거라고 이제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증거 같은데. 부족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아마 이 명품백처럼 진행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어렵고 않을까. 그냥 뭉개지 않을까 계속. 계속 뭉갠다. 뭉개고 뭉개고 또 뭉개고. 예, 무혐의나 그럴 것 뭐 같아요. 불기소 이거 결론 내기가 아마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그냥 아.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있다는 생각이 또 저 어디선가에 좀 보이는 것 같기도 네, 해요. 우주의 느낌이. 기운이. 네. 사실은 뭐 단서가 될 자료들 주고만 있었다는 비판을 지금 피할 수 없죠. 네. 공정감사에서 전에 뭐 결과가 나든 안 나든 질타를 받게 되겠죠. 국감에서 당연히 이거 그러면은 뭐, 다루겠죠. 명품백 사건은 말아먹는 전략으로 정리하고 도이치는 뭉개는 전략으로 국밥도 아니고, 네. 이렇게 네. 시원하게 말아먹고. 이렇게 저기 방향을 잡지 않을까. 네. 근데 어디 그렇게도 예측을. 보여져요.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네. 주어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장관. 주어가 이렇게 바뀌면 네. 과연 검찰이 아, 이런 이렇게 뭉개기 하겠냐. 전략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 이중잣대지 검찰도. 자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건은 요 정도 일단 하나 일단락을 좀 하고요. 네. JTBC가 정말 열일합니다 요즘에. 단독 대단해. 보도를 어제 또 냈는데 말이지요. 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직접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저희가 확인을 봤습니다. 확인을 한 했습니다. 거죠. 네. 네, 사실 이게 키였잖아요. 예. 이 뉴스토마토 첫 보도가 됐을 때 이 텔레그램에 실체가 있느냐 네. 그리고 내용이 뭐냐였는데 실체는 뭐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어쨌든 명 씨 본인도 있다고 했고 그 내용을 저희가 처음으로 직접 확인을 한 거죠. 명 씨가 이제 김 전 의원, 김영선 전 의원을 단수 공천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텔레그램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며칠에 걸쳐서 한 9차례 텔레그램을 보내요. 당원 50, 시민 50 경선 룰로는 김영선이 이길 방법이 없다. 왜냐 지금 지역구로 옮겼는데 당원 가입을 못 시키지 않았냐. 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사님이 저를 겪어보시고 제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호소를 하는 거죠. 네. 자, 김건희 여사의 답장이 옵니다. 단수는 나 역시 좋지.
하고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을 만나서 설득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 자, 여기까지 이제 대화를 나눈 네.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대체로 뭐 여당 쪽 인사분들이나 뭐 평론가분들께서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 자기 블러핑을 자기가 막 포장을 막 하는 사람이라 김 여사와 나눈 대화가 없으면 이거 사실 뭘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눈 대화가 이제 나온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중에 명태균 씨가 공개하고 싶은 내용만 아마 공개를 한 것 같긴 한데 예. 뭐 다 공개한 건 아닌 것 예.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연관 관계를 이제 부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저는 관계가 있다고 확신이 드는데요. 그- 봐보세요. 경선 룰 얘기를 예. 왜 여사님한테 하냐? 왜 해요? 이런 얘기를. 그렇죠. 앞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제 JTBC 방송을 보면서 과연 저렇게 보도하는 게 맞는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 들었어요. 아,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앞뒤가 잘려진 거죠. 앞뒤를 네. 보도하지 않고 아. 명태균 씨가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네. 본인에게 유리한 불리하지 않은 그런 것만 JTBC 기자분에게 보여주고 네. 그것을 JTBC가 그냥 보도한 것은 음. 어느 정도 명태균 씨의 입장을 옹호해 주는데 이용당한 것이 아니냐. 아, 그거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전략을 모르셔서 그렇죠. 어떤- 아하. 지금 하나 더 있어요. 굉장한 전략이 하나 또 더 세워져 있어요. 있어요. 네, 살라미입니다. 왜냐면 지금 네. 빨리 명태균 씨의 나머지 뭐 증언 진술 같은 것들을 충분히 더 확보하기 네. 위한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일종의 햇볕 정책이네. 바람 정책이 아니라 네, 포용 햇볕 정책입니다. 정책인데 네. 이 햇볕 정책을 또 명태균 씨는 10분 활용하고 있어요. 네네네. 아, 제가 어제 네. 그 한 유튜브 방송에서 명태균 씨하고 직접 통화를 생방송 중에 네. 20분간 하는 걸 하셨어요? 봤는데 네. 네네네. 아니 그 진행자가 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쭉 봤는데 네. 네. 제가 이분의 명확한 특징이 좀 느껴져요. 뭔가요? 첫째는 다변증이에요. 다변이요? 말이 많아요. 이게 저기 말을 본인이 멈추질 못해요. 거의 누가 멈춰줘야 되는구나. 병적 다변증인데 투머치 토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걸 어떤 자기 방어의 어떤 그 저기 방탄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질문을 하면 B, C, D, E까지 얘기하고 얘기하죠. A에 대한 답변이 언제 나오는가 아. 한정없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예. 보통 통화하고 만나 대화하는 게 다 3시간 심지어 7시간 뭐 5시간 다 그래. 어허. 그것도 주로 새벽에 많이 하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다변증이고 대화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상대방한테 틈을 주지 않으려고 무지한히 노력한다. 그런데 그 재주는 또 있어요. 그걸 각종의 어떤 표현력으로 또 뒷받침하는데 이 얘기 듣다 보면 네. 약간 좀 빨리 들어가요. 아니 뭐 그래서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네. 그랬는데 네. 여기에서 저기 어떤 본인한테 불리한 질문도 이렇게 장황한 새로운 스토리로 다 그 의미를 바꿔버립니다. 아까 스토리텔러. 말했잖아. 그 돈 얘기하니까 예. 오빠 못 믿어 이런 문점 식으로 일탈 하면서 계속 시도한다. 내가 얼마나 네. 열심히 살아왔고 이 인생 얘기를 다 해버려. 지금 뭐 이번 달 카드값 얘기하는데 다 얘기해버려. 다 네. 얘기해. 자기 인생을.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그 어떻게라도 멘트 하나 딸려는 또 언론 입장에서는 예. 이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된다고. 그렇죠. 다 들어줍니다. 네. 기다려 다 들어줘. 보세요. 일단은 제가 소개해드린 보도는 네. 텔레그램 내용에 대해서 실체가 있느냐 보여달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보도를 한 거고 네. 저희가 그 짧은 대화만 주고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음. 어제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 혹시 보셨어요? 뭐 JTBC 기자 예. 뭔 시를 썼대. 예, 감화 감동을 받으신. 눈에는 야망, 목소리에 예. 기대, 가슴엔 열정을 갖고 배려와 존중으로 다가간 그 JTBC 있나요 혹시 기자. 그게? 아, 이거예요? 네.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내가 인터뷰에 응했다. 네. 라고 하는 건데 아니, 좋아요 4개. 32살은 왜 쓴 거예요, 근데? 몰라요. 좋아요 저의 4개. 진정성의 아이콘 같은 후배가 가서 취재를 열심히 했고 네. 명 씨를 만났고 네. 이 텔레그램 내용 외에도 많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당연히 후속 보도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좀 기다려.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또 이런 페북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JTBC 확인 보도로 네. 공천 개입
완결성 없어 이 발언이 사실로 확인돼. 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용당하는 네. 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기다려 김 보세요. 씨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튼 뭐 확인되는 거는 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직접 텔레그램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네, 거. 그렇지. 그다음에 네, 그렇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이 경선 관련해서 뭐 공천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세세하게 얘기해요. 한다는 거. 완결성이 없다는 건 그 사람의 주장이고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여사와 관련해서 네. 공천 룰까지 언급해가면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거는 물증을 확인이 된 거예요. 이 네. 보도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의아하잖아요. 그런 관계성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명 씨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들어볼게요. 네. 여사는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은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아니 나도 하소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김영선 의원이 의창에서 경남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가져오고 국가 산다도 유치하고 이게 뭐가 국정농단이고 뭐 공천 개입이냐. 이런 정도의 하소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소연을 근데 본인의 왜?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일단 저는 궁금하긴 아. 합니다. 네. 예. 아니 김건희 여사한테 하소연을 왜? 아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하. 예. 어. 그런데 왜 명태균 씨는 이렇게 경어를 쓰고 네. 김건희 여사는 반말을 쓰냐고. 아, 벌써부터 여기서 바뀐 권력 관계가. 아 아메리칸 마인드일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예. 와. 수평적인 수평적인 리더십. 그럼 서로 반말해야지. 근데 이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명태균 씨가 네. 네. 그냥 어떤 일반인이고 네. 김건희 여사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진짜 하소연하고 아. 그냥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명태균 씨의 육성에 의하면은 본인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 까버릴까 그리고 협박범 역할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얘기를 했었고 네. 주진우 기자가 공개한 것을 보면 뭐라고 7시간 얘기하냐면 녹취, 예.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대수입니까? 김건희하고만 소통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하고 직접 소통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건희 여사랑 대통령에게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네. 어떠한 큰 건을 가지고 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단순히 하소연이나 조언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실질적인 있다. 뭔가가 있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니까 우리가 문제 삼는 거지. 제가 뭐 저 같은 사람이 김건희 여사한테 그냥 텔레그램 보내가지고 여사님 민심이 이렇습니다. 이러면 그냥 뭐 해프닝이고. 네. 일심 당합니다. 네네네. 스팸이죠. 스팸 문자. 예. 그래도 우리 방송을 진짜 오래 했는데 그냥 일십이라고 얘기하시면 섭섭해요 진짜. 네. 어제는 알톤이라고 그러고 오늘은 네. 일십이라고 그러고 진짜 제가 정말 장르만 여기도 나와야 됩니까 앵커님? 아이고 돈 들이잖아요. 네. 아 맞네. 이 텔레그램과 관련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네. 이 김건희 의사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네. 리액션 차원에서 반응한 것이 공천 개입은 아니다. 일시적인 뭐 아닌 하니까. 것으로 보인다. 리액션 차원이다. 이렇게 아니 얘기했는데 요 텔레그램만 보자면 네. 당연히 뭐 이것 갖고 우리가 그럼 공천 또 개입이라고. 장 소장님 우리가 이용당했다고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리액션 차원이다. 두 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네. 우리가 사실관계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뉴스토마토나 네. 네. 그 국감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좀 공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음. 근데 어쨌든 JTBC에서 보도한 것은 명태균 씨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네. 좀 발췌해가지고 그렇죠. 보여줘서 네. 보도되게 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태균 씨가 공개한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냥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다. 그리고 공천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요까지만 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보도, 그 다음에 여러 정황들 종합해서 이제 네. 합리적 결론은 좀 그렇죠. 내려봐야 거기 돼요. 이후에 뭐 공천 개입 여부에 대한 건 뭐 해석의 영역이 있는 네, 거고 네, 네. 일단 네. 예. 아니 일단 기자들의 그 여러 질문에 답변을 안 해요. 아하. 예. 명 씨가요. 예. 아,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했어. 하고 싶은 얘기 하느라고 답변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여사가 공천에 대해 가지고 원칙을 강조했다면 칠불사인을 왜 간 것이며 또 그 뒤에 그걸 갖고 개혁신당은 왜 대책회의를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것이 커 보여서 우리가 자꾸 그 부분으로 이렇게 편향되는 것이지
아직까지 전체적인 스토리는 네. 의혹은 그대로 남아 있는. 네네네. 자, 이 명태균 씨가 그리고 이제 요 공천 말고도 이 정치 여러 이벤트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영향력을 끼친 거 아닌가 하는 정황들도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아무튼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블러핑인지 아닌지 확인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겠지만 명 네. 씨가 다양한 정치적 중요한 이벤트에서 내가 역할을 했다, 그림자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앞서서 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도 내가 그쪽 선대위원장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 뭐 이런 주장이 있었고, 자 어제 JTBC가 또 하나 단독 보도를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총장 그만두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때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당시 이제 뭐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니까 후보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과 이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넷이 만났다라는 거죠. 사자 회동을 했어요. 예, 시점은 2021년 7월이고요. 장소는 2021년 7월. 이때는 네. 언제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그만뒀어. 총장 그만두고 6월 말에 출마 선언을 해요. 대선 주자로서 막 부상이 많이 될 때. 예, 근데 예. 당적이 없었던 상태고 예. 7월 30일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만났다라는 거죠. 명태균 씨는 여기 왜 낀 거죠? 자, 일단 예. 이준석 의원이 직접 설명을 했어요. 일단 이제 본인이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당사자니까 네. 이 만남이 있었느냐라고 저희가 당연히 물었고,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당 대표였고. 예, 만남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시의 만남의 계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와서 자리를 하게 됐다. 명 씨가 윤 전 총장과 전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한 만큼 윤 총장 측의 메신저구나라고 여겼다. 다만 입당을 하려면 당의 공식 창구가 있는데 그 창구가 아니라 명 씨를 통해 연락이 와서 의아하다고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때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냐 마냐 요걸로 이제 조금 고민하던데. 예. 고민하고 뭐 좀 맞아요. 재고 뭐 이럴 때인데 이제 요때 이준석 대표로서는 어쨌든 만나서 영입을 당연히 이제 하고 싶었겠죠, 그죠? 유력한 그 당시에 계속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협박이요. 협박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에 전 검찰총장이 예. 외부에서 예. 네. 새로운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국민의힘 네. 뭐 흡수한다 막 윤석열 맞아요. 신당으로. 맞아요. 나는 뭐 그냥 국민의힘 안 들어가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우리는 승객이 다 타지 않아도 기차는 출발한다. 그 얘기 많이 했죠. 어? 네. 기차 출발하고 뭐 대전에서 탈라면 타고 말라면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네. 했어요. 네. 그랬는데 평소에 좀 관계가 있고 그래도 신임이 있었던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만나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와 신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명태균 씨랑 잘 알던 사이니까요. 이때 이미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본인이 당대표 되기 전에 네.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말하기로는 2021년 5월쯤에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당시 보궐선거 직후에 네. 오세훈 시장 되고 했던 보궐선거 직후에 김영선 전 그렇지. 의원의 소개로 네. 명 씨를 알게 됐다. 당시 이제 당 대표 선거하기 전이니까. 예, 네. 당대표가 그때 이제 된 건 6월 11일이고. 네. 예. 그때 도움을 그래봐야 받았다고 뭐 해요. 안 기간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달 정도면. 아니더라도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데이터라든지 아.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조언을 받았는데 신뢰를 좀 쌓을 만한. 그것도 상당히 좀 수준이 있네. 아. 그런데 갑자기 유력한 대권 후보인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잘한다고? 음. 그러면 이제 신뢰성이 확 올라가는 거죠. 음. 그래서 그냥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그냥 두 분 사이에서 명태균이 얼마나 신뢰를 받았느냐 그 정도 그거를 확인할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다. 근데 윤석열 뭐 당시 이제 뭐 주자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네. 윤석열 주자가 그래도 대외적으로 특히나 이제 중요한 그 야당 이제 대표였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네. 그 사람을 만날 때 명태균을 통한다는 것도 조금은 잘은 이해가 안 되는. 아니 그런데 부분입니다. 뭐 그때야 뭐 윤석열 이제 막 검찰총장 그만두고 네. 뭐 정치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주변에 사람이 많지도 않을 거고 하니까 네. 연결됐을 수도 있죠. 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기반이 취약한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정치 브로커가 끼어들기에는 매우 좋은 혹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네. 여기서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쭉 나오는 일관된 어떤 흐름은 이 정권이 탄생하는데 명태균은 설계사였다. 설계사. 일종의 어떤 지분이 많다.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 스스로. 뭐 그 뒤에 본인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어. 예, 그래서 김건희하고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 정도는 언제든 나눌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 포장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분을 비중 있게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을. 네, 왜냐하면 저 당대표 선거도 치러봤고 대선 캠프에서도 있어봤고 제가 모시던 분이 뭐 대권 주자 한 6개월 동안 1등 해보고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해보니까 예. 추억의 그분. 제가 진짜 그 당대표 선거 제가 실무 총괄을 하고 네. 여러 가지 결정권이 있던 사람인데 음. 내가 김무성 당대표 만들었어 하는 사람들이 양념 쳐가지고 한 100명은 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었습니다. 장성철 반가워요. 말을 똑바로 하시길 뵙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대표님 반가워요. 네, 잘 지내시죠? 반갑습니다. 가방 어디 갔노? 요즘 통 안 보이시대. 자기 공치사하는 사람도 네. 많고. 너무 많아요. 뭐 자기네 뻥카 치는 사람도 네, 너무 많고. 네, 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신뢰 관계에 있어서 정도의 네.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좀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과장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 뭐 당 대표든 아니면 뭐 대선 주자든 이런 사람들과 뭐 카톡이든 텔레그램이든 이런 걸 할 때 그 당 대표나 대선 주자는 계속 이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는 합니까? 사기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한 이 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조언도 해주고 자기 시간 내 가지고 돈 들여가면서 뭐 여론조사도 한다는데. 해주고 막 이러면은 거기다 대고 이 미친놈아 왜 그런 걸 보내 이 나쁜 새끼 꺼져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하, 바른 말 고운 말.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도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봐라 나 대표한테 이거 보고했는데 고맙다고 연락 왔다 아. 다음에 또 도와달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네. 명태균 씨는 아크로비스타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도차이 나오는 있다고 어쩌면 얘기했잖아요. 예. 네. 가가지고 걔도 안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완전 토리토리? 핵심인데요 그럼. 그 걔가 저기 자기 무릎에 와서 누웠다는 거. 반려견까지 했으면 대단한 영광입니까? 그 개 주인이 놀래가지고 너 왜 거기 누워 있어?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부 구조도 잘 알고 아크로비스타 뭐 그런 것들을 에피소드가 이렇게 뿌려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뿌려지는데. 근데 이제 안 가봤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이걸 보도한 언론의 시각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또 명태균 씨가 한 얘기를 우리가 다 믿을 네. 수도 없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명태균 확실한 건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명태균 씨는 자기가 이런 순간순간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굉장히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네. 누구든 사건의 당사자들이 논란이 되기 전에 했던 얘기와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필터링으로 걸러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자신이 그동안 했고 결정했고 역할했던 거를 과대 포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본인 입으로 막 계속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뢰가 좀 떨어진다.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게 오히려 이런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입장이 안 나오고 네, 있잖아요. 아예 안 네. 나오잖아요. 안 이 나오죠. 정도면 사실 대통령실은 저런 사람들과는 일체 뭐가 없다든지 아니면 뭐 워낙 대선 때 뭐 도와준다고 해서 뭐 몇 번 저 텔레그램 주고받은 적은 있으나 뭐 전혀 어떤 이익을 뭐 공유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다. 뭐 이런 거 정도는 해줄 수도 있을 것 아니 같은데. 그런데 네. 명 씨가 그 뭘 부분도 갖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종호 씨 녹취록 터졌을 때나 네. 김대남 녹취록 터졌을 때도 대통령실한테 들을 만한 입장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라고 해서 다릅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항상 대통령실은 입도 뻥금 못해요. 그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나마나한 이야기 정도 한두 마디 한 거지. 네. 지금까지 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권력자를 사칭하고 네. 온갖 뭐 주가 조작이니 뭐 사기니 허풍치고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제대로 응징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리를 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거슬러 올라가면 또 천공은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또 듣네요. 특수관 네. 계시죠. 예, 아직도 기소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됐습니까? 심리전이에요. 근데 왜 저는 기소를 하는 거예요, 검찰이? 아, 그러니까 센 사람하고 붙어야지. 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싸움도 큰 사람하고 붙어야.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네. 내 기억으로는 입도 뻥긋 못하고 건들지도 못해요. 어. 대신 고발당하는 건 저 아닙니까? 음. 뭐 천공 때문에 고발당하고 이종호 씨 때문에 고발당하고. 네. 그러니까 떠든 사람은 적이고 적이가 여사나 이런 사람들을 비하해가면서 이런 걸 갖다가 자기들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온갖 걸 다 활용해도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안 내는 이유는 몇 가지 네. 같은데 제일 큰 거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두 가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명태균 씨가 뭘 갖고 있는지, 네. 그리고 증언자, 제보자 이 씨가 또 뭘 갖고 있는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지. 섣불리 해명을 했다가 대응을 아, 했다가 오히려 더 사진 나오고 또 이러면 그거 안 아닌데 되니까. 이건데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음. 그게 하나의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참모들이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한테 여사님 명태균 씨랑 어떠한 텔레그램 주고받았는지 그 얘기를 못해. 저희에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그래야 저희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럴 텐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아. 김대남 씨가 얘기했잖아요. 네. 입도 뻥끗 안 한다. 얘기하면 본전도 못 찾는다. 아. 그러니까 여사님과 대통령에 관해서는 참모들이 예. 뭔가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 음. 같아요.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대응을 못한다. 네. 김대남 씨도 그렇고. 야, 그래도 같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물론 뭐 자기 저 조직의 뭐 보스 욕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뭐 네. 뒤에서 뭐 다른 또 사인과는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저 정도로 아니 그 수준이 아니에요. 존경심이 대통령 보고 꼴통이래. 아우 나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기절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아무리 뭐 내 모시는 분이라고 그래도 그 정도까지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 않아요. 지금 아 쉽지 않지. 국민의힘에서 더군다나 검찰 요구할 대통령실은 네. 여기는 일종의 공조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결사체 가깝고 예. 저도 청와대 근무하고 지금 20년이 더 지났습니다만 네네. 지금도 만나거든요. 오. 그때 동료들은 네. 그 저기 연대 의식은 20년이 지나도 변치 않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도 좀 있고. 예. 이 모임이 제가 나가는 모임 중에 가장 끈끈해요. 오. 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을 모시면서 한 정권을 책임졌다. 이런 어떤 자부심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런 게 없는 거기서 대통령 어떻게 인형 이런 공동체고 예. 지금은 예. 아, 예. 근데 여기 이번에 김대남 씨 경우를 보면은 네. 나는 이번 정권에는 저 용산의 간신들만 득실거려 가지고 저 나중에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나중에 쓰게 될 때 지켜줄 사람이 하나 있나 이것도 의심스러워 내가. 야, 증언할 사람들만 있는 불경스러운 그러니까 어. 아니 출연자 개인의 비서관 대행이라는 발언임을 사람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네. 꼴통이라 그러고 말해봤자 소용없다 그러고. 거니까. 약간 어. 저는 대통령이 좀 한편으로는 좀 안 됐다는 생각이 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간신들이 많으면은 그 네. 보스가 그 저기 결국은 파멸로 가잖아요. 그 이게 역기와 변태지 뭡니까 이게. 간신의 전성기. 대통령실에 어떤 근무하는 분들은 서로가 한동훈 서로를 못 믿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못 믿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일하는 그냥 사람들끼리 예.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그냥 언급을 하는 거죠. 그냥 시키는 일만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못 약간 믿고 공무원 그런 마인드로. 차원이 아니라 예.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시키는 일만 그냥 하자. 어. 괜히 다른 정무적인 판단 보고서 의욕적으로 다른 일을 해보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뭐 또 혼나니까. 네네. 아니 그래서 가만히 내가 있자. 이런 사태를 얘기하고 간신의 6단계를 내가 그 아, 방송 나가서 주장하셨군요. 많이 얘기하는데 네. 간신의 6단계요. 1단계가 구신. 어. 야 월급 나와 이제 좋은 자리 진급 시즌 다가와. 네. 그러니 납작 엎드려 있어 이게 구신. 네. 신? 그다음에 저기 저 무조건 의대 2,000명 증원 얘기했잖아. 2,000명이 맞는 거야. 네. 무조건 예스 하나. 요걸 유신. 유신. 그게 더 진화한 게 간신이거든. 네. 그다음에 위로 더 나쁜 놈 세 놈이 더 나와요. 그건 내가 나중에 찬찬히 설명을 네. 해드릴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내가 그랬다고. 네네네. 저기 그 구신과 유신이 80%다. 네. 이 정권은. 약간 천국 느낌인데. 네. 아 이거 한비자 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아, 얘기죠. 그래요? 내가 오. 지어낸 얘기가 배우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짧았어. 아니, 천공도 그런 거 인용 많이 해요. 네. 전공 아니에요, 전공? 그 사람은 네. 자탕입니다. 자탕. 아 잠깐 명태균 씨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명태균 씨가 어쨌든 지난 총선 국면까지도 김건희 여사가 네.
네. 텔레그램을 주고 네.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어떤 의혹이 불거지냐면 명 씨가 김 여사뿐만 아니라 여권의 전현직 뭐 의원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총선 직후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어떤 식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건 뭐 못 들어봤어요. 전당대회에서 네. 김기현 당대표 뽑혔을 때 뭐 그럴 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번에 2번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뽑혔을 때. 그때도 했다고요? 뭐 그래서 어저께 이준석 대표는 인터뷰에서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요. 처음 들어봤는데. 예, 그것도 한번 좀 취재해 볼 만한 영역이 예. 아닌가. 그리고 명태균 씨한테서는 계속 김대남 씨도 그렇고요. 네. 예. 뭐 당무감사 얘기가 나오고 예. 또 총선 백서 얘기가 나오고 전부 민감한 자료들이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 서슴없이 인용을 해요. 아, 이게 그래서 김대남 씨 경우에는 결국은 용산과 그 한동훈 대표 사이를 갈라치기 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이 바로 총선 백서의 여론조사 내용을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네. 얘기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김대남.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녹취에 따르면 결국은 이제 한동훈 대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를 공격하라는 사주를 한 거다. 공격 사주다라고 하면서 당 감찰을 지시했는데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어저께 바로 탈당을 해버렸죠. 탈당을 하면 이제 감찰하기 굉장히 좀 애매해지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당은 탈당을 해도 윤리위 진상조사, 형사 고발 조치까지 검토를 이어갈 것이다.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친윤계도 부글부글해요. 이게 뭐 이제 김대남 개인 플레이지 이걸 무슨 막 용산이 조직적으로 한 것처럼 몰아가느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비였던 이런 내용들을 김대남 전 행정관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반발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아하. 왜 반발하겠어요? 꿈틀하는 사람이 예, 예, 사실관계가 예. 밝혀지면 곤란해지니까 반발하는 거지. 아니 사주한 거는 물증이 있는데 네. 녹취만 있습니까? 기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직후에 원희룡 실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데 인용을 했고. 네. 네. 아니 이건 물증이 있는 사건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 근원을 따진다면은 뭐 공당이라면은 당연히 사정을 알아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형사 고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극을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용산은 자기들에 대한 어떤 위해 아니냐 이러는데 이거는 용산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가 있고 저기 뭐야 그 저 행정관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정보 장사하고 사주해고 그랬다 그러면은 용산도 피해자하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서 단호하게 나가야지 이게 왜 발끈 화를 내면서 막을 일입니까 이게? 탈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보증보험 상근감사 이거를 그만둬야죠. 자르든지 그만두든지. 절대 안 그만두죠. 연봉이 해촉. 3억이던가요? 이건 3억 6천까지 간대요. 어허. 이게 항공비 빼고 성과급 받으면 심지어 네. 임기가 3년이고. 네. 네. 거기에 5,700만 원 판공비 별도고. 아, 근데 그래요? 여기가 법카. 얘가 정말 좋은 자리라고 왜 볼 수밖에 없냐면 네. 이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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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많이 없어요. 예. 거기다 지방이에요, 지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신은 부산의 어떤 기관장으로 갈래 아니면 서울의 감사 자리 갈래 그러면 100%다 감사 자리 간다는 거야. 그만큼 이렇게 서울의 요지에 그리고 이렇게 연봉과 막대한 또 복지가 있는 이러한 상근 감사를 보내줬다. 나오고. 그러면 단순히 이게 비서관 대행을 했던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는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행정관이 가기엔 굉장히 너무나 꼴보직이죠. 그렇지. 네.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보내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의심하는 거죠. 이 김대남 전 행정관 관련 녹취가 있어요. 어떻게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예. 내가 선택했지. 찍어서 갔어. 음. 라고 이제 녹취에 그러니까 이 나와요. 그렇게 정도면 나오죠. 약간 과장일 텐데 아, 과장입니까? 배우에 아주 막강한 분이 계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비서실장은 해야 아니 그러니까 그 비서실장 배우의 안 돼. 막강한 분한테 자기가 찍은 자리를 가지고 뭐 청탁을 그래주세요. 했다거나 부탁을 했다거나 메뉴판처럼 이런 뭐가 게 다, 있었습니까? 예, 섞이고 있는 거죠 그게. 네. 아무려면 뭐 알아서 다 해주겠어요. 또 본인이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자리를 줄 수 있는 절대 권력자에게 매우 이쁨을 받았거나 신뢰가 듬뿍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있었다. 그분들이 매우 불편해할 만한 걸 뭘 들고 있어서 그 자리를 안 보내줄 수 없었거나 뭐 이런 정도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역시 네. 앵커님 정확하십니다. 제가 생각한 건 네. 아닙니다. 아, 빠져나갑니다. 그러잖아요. 네. 정말 신지호 전 의원은 네.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5일 뒤에 꿀
빠는 자리에 간 김대남. 이게 과연 우연이겠느냐? 아하.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김대남은 진영을 팔아먹었다. 보수의 이완용이다. 예, 보수의 이완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수의 수박이고만. 네, 보수의 수박입니까? 우리 이완용이요? 보수의 어떤 한 축으로서 네. 장성철 소장님 아니 저는 이런 참칭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은 네. 저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안 생각하는 게 됩니까? 뭐냐면 신지호 부총장이요? 아니 아 김대남. 김대남? 네. 네네네. 왜냐하면 이거 진영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현종 논설위원회에서 얘기하신 인간말종 장해찬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형용사 좀 빼면 안 됩니까? 안 빼면 안 되죠. 안 되지 안 되지. 왜냐하면은 네. 같이 이렇게 한 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했어요. 네. 비밀스러운 것도 많이 안다고. 네. 근데 그들과 사이가 나빠졌다고 해가지고 네. 나 옛날에 말이야 그 사람들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네. 고발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하. 저는 정말 언제든지 누구든지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김대남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요. 막말로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 그러면 1년 정도 끝나고 난 뒤에 양심 선언하고 아하. 민주당 넘어가서 네. 영등포 구청장이나 해먹어야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청장 이나라니 이건 부청장 되기 진짜 얼마나 역기와 힘든데. 변태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정치를 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용산은 예. 뭔가 약점을 잡힌 거 아니냐. 저도 그게 의아해요. 그렇게 볼 용산에서도 수밖에 뭔가 없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없잖아요. 진짜 한마디도 경로할 일이 못하는. 그러니까 경로는 한동훈 이전에 이런 한동훈 대표 사람한테 이전에 해야지. 용산이 이런 거를 네. 매듭을 딱딱 찍고 끊을 걸 끊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왜 용산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저기 작아져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많은 정말 이 네, 네. 진보 쪽, 좌파 쪽에 계신 분들이 네. 그만 저기 거기 있지 말고 민주당으로 넘어와라. 넘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다. 나는 보수파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 역할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팔아먹은 거예요. 정말. 나라를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과 똑같다니까요. 이거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이른바 꿀보직을 가서 뭐 높은 월급의 운전기사의 차량의 법카에 뭐 아니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절대 안 그만둘 겁니다. 여기를. 그다음에 절대 못 자를 겁니다. 못 자르나요? 해촉이 안 이런 됩니까? 식으로는 아니 지금 여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벌써 전면에 나서 버렸기 때문에 네. 자를 수도 없어요. 근데 대통령한테 아.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 저기 뭐냐 했으면 진즉했죠. 아.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나섰으니 니들끼리 싸워라고 자기들은 빠진다니까. 제가 만약에 대통령께 그런 표현을 하면은 저는 어떻게 될까요? 보수 참칭으로 이제 저기 이미 그 참칭은 됐고요. 저 긴급집-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요. 용산이 압수- 대응을 너무 못하는 게 네. 일단 이 공격 사주건만 놓고 보면 녹취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너희가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한동훈 후보가 대권 주자로서 40만 깃들인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할 거고라고 하는 건 이게 김대남의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용산에서 뭔가 조직적으로 우리가라는 얘기는 네, 아. 플레이를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조 의원은 이거는 뭐 공작이다, 뭐 네. 조직적인 공작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김대남 씨가 얘기하기 전에 음. 그리고 서울의 소리가 보도하기 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원희룡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후보에게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뭔가 서로 짜고 치는 작전이 아니었느냐 아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네. 이거는 추측의 영역이니까 사실관계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죠. 이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긴 한 거죠, 검찰이.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이제 당 대표가 된 사람을 네. 공격을 한 거잖아. 그 예. 뭘 가지고 공격했어? 당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을 갖고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유출이잖아요. 네. 이걸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대회비를? 아니 그런데 이 취재 다 하셨잖아요. 왜 내 입으로 얘기하라고 김대남 그래요? 씨 자체가 이 사람이 몰라요. 원래 여의도를 거쳤고 예. 그 저 국민의힘에서 이제 선대위에서도 여러 인맥을 구축했고 그 라인을 타고 대통령실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자기 네트워크도 있고 이런 류의 주로 역할이 메신저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용산과 여의도를. 여당 또는 그 주변 네. 이런데 두루두루 걸쳐 있는 일종의 메신저 역할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죠.
에이 또 신 기자님이 얘기하시니까 또 얘기해야지. 또. 이야기 네. 보따리 풉니다. 총선 백서 TF 팀에서 여연도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죠. 여연원. 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됐고 당시 이 사실도 뭐 총선 백서 TF 위원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김종혁 지금 최고위원도 이 TF 팀 일원이라서 이 사실을 알았는데 예. 이게 정말 밖으로 나가게 되고 총선 백서에 담겨서 공개되면은 문제가 생길 거니까 이거는 좀 보고 좀 킵합시다. 네. 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럼 총선 백서 TF 팀에 있던 분들 중 누군가가 이것은 유출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죠. 네, 네, 네. 근데 거기 총선 백서 TF 팀 위원장이 누구였느냐?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한 조정훈 의원이다. 어허. 그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그림이 전개되는 대략 거죠. 이제 그릴 수 있다. 네, 그런 소문과 분석이 있는 거죠. 네. 조정은 위원장이 총선 백서 TF 위원장이 될 수 있는데 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냐까지 어허. 본인 입으로 얘기하세요. 왜 나 자꾸 저를 보면서 그래요. 그래주세요. 엘모 의원님 네. 보도사주, 엘모 의원. 보도사주. 발언사주. 발언사주. 네. 네. 아니 그런데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가는 게 아니냐 네. 이게 또 관심사 현역 의원 아니에요? 감찰까지도 할 수 어. 있는 사안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당내 경쟁자를 상대로 조사하는 건 맞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배후에 용산의 그림자가 오른 거래요. 어허.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이게. 여당과 용산이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동훈 아니, 대표와 그러니까 용산이 네. 예를 들면은 전면전은 아니고 뭐 파국은 아니라 하지만은 엉뚱한 곳에서 국지전이 벌어지는 거죠. 국지전. 그렇죠. 이게 나중에 언제 정치적 격변기에 가선 전면전이 될 수도 네. 있겠지. 그러나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7월에 취임하고 나가지고 대통령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가 터져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한 거리두기로 일관해 왔고 이게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뤄왔거든요. 근데 이게 터진 거예요, 공교롭게. 그러면은 사실은 직접 김건희 여사를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이걸 저기 조사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메시지가 나가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한테. 네. 그럼 이게 어떤 효과로 앞으로 결과로 귀결되는 거냐? 그러니까 오늘 동아일보 보니까 정말 일면에 대문짝하게 이 건을 갖고 윤한 갈등 뭐 증폭 예. 이런 식의 고딕 활자체로 그냥 세게 아 그래요? 짧고 이렇게. 굵게. 어머 예. 궁소체 말고 그냥 고딕으로 그냥 완전히. 빡 썼다 이거죠. 한 대표님 화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한 저는요. 궁중암투 이런 거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극 쓰지 말라고.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국민만 보고 가시고요. 한동훈 대표를 쏙 빼는 그 만찬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네. 요 얘기도 좀 나왔죠. 네, 어제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와의 2시간 15분짜리 비공개 만찬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국정감사가 곧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리 상임위원장, 뭐 원내 지도부 간사들 좀 격려 좀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 자리를 요청을 했고 성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과거에는 당 대표가 어쨌든 원내든 원외든 지도부의 일원이니까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한동훈 대표는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는 또 한동훈 대표가 빠져서인지 술을 또 한 잔 곁들였어요. 맥주를 또 한 잔 하면서 아 그래요? 네, 분위기가 상당히 건배사 혹시 뭐 나왔습니까? 예, 어떤 건배사 나왔죠? 한 잔씩 하자고. 우리는 그 장르만 여의도니까 읍천리를 다 들어요. 없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아, 위아더원. 네, 위아더 원입니다. 가로 열고 한동훈 빼고 아, 가로 닫고. 아 한동훈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아니, 그 녀석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녀석이라니. 근데 이건 우리는 전 하나다. 상당히 좀 문제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건 국감 로비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국감 로비요. 저는 네.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의 나라잖아요.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고 하지만 국정감사는요. 행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일을 잘했냐 못했냐 그걸 지적하는 그러한 자리예요. 국회가 가진 가장 막강한 권력인데 네. 아무리 집권 여당이지만 국감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국감 때 좀 잘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시점도 문제예요. 그냥 국감 앞두고 부른 거. 끝나고 아. 나서 예. 아이 국감 때 고생했네. 아, 위로할 수 있고 예, 격려할 예산은 수 좀 잘 있지만. 챙겨줘. 아. 이게 맞지. 국감을 앞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아, 있냐고요. 국감의 용산에 예민한 이슈가 있어서 조금 미리 한번 민주당이 뭐 김건희 전략을 여사 들어본다거나. 근데 자꾸 아까서부터 제 입을 빌려서 뭐 하고 싶은 얘기를 아이, 발언 사주나 고소할 거야. 진짜. 알았으면 빨리빨리 하세요 그냥 시키는 거. 한 번은 했는데 계속 죄송합니다. 쿠션으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넘어가 주세요. 너무 또 아니, 저 이왕 베린 몸그 버려진 기자까지 몸입니다. 버릴 수 없잖아요. 네. 제가 네. 목까지 담가져 있는데 네. 여기까지 당겨지면 저 죽잖아요. 네. 저도 선을 지키고 아, 있는 빠지면 저희 구해드릴게. 네네네. 못 믿겠어요. 방송국 사람들 못 믿어. 글쎄 뭐 저도 JTBC하고 같이 고소당한 사람이지만 아하. 항상 그래도 여유를 갖고 네. 의연하게 뭐 잘못하신 거 있어요? 에이 그래 뭐 당당하게 그럼요. 의연하게 네. 아, 2개 기소당했는데 3개 하면 뭐 그 뭔 차이가 있습니까? 네. 2개나 3개. 어마어마한 그래서 내가 3개 당한 거라고 그 생각하다가 다 내려놓은 사람의 이거만 뱉을 떠요. 예.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만찬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이 좀 있죠. 네, 어떤 얘기했죠? 아, 여러분 제가 정말 이영만리 체코에 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원전 팔았더니 아니 네. 덤핑이 어쩌니 아휴, 여러분들 잘 좀 익스플레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아, 정말 그- 체코 원전 네. 덤핑 그 얘기 아니다. 그 그리고- 얘기 저번 모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감 당부도 당부인데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낀 만찬 자리에서 이 체코 얘기가 주로 이런. 그 얘기가 주였는데 그래서 이걸 왜 덤핑이라고 하느냐. 그게 너무 억울한가 보다. 그죠? 체코 날씨가 9월 평균 기온이 9도에서 아이고 19도인데 뭐 온도 얘기까지 하니까. 네. 땀을 뻘뻘. 워낙 열심히 하셨고. 구도에 아니 내가 뛰었다는 데가 불만 있습니까? 아니요. 것도 드셨나요? 잘하셨어요. 야당인 것 같은데. 파이팅. 연전 수출. 맥주 도수도 9도에서 10도예요. 그리고- 하죠. 그럼 땀이 나와요. 네. 버드와이저인가? 어. 체코 거?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코 원전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강조하는 윤 대통령. 그 다음에 또 국군의 날. 덤핑 의혹이라는 게 굉장히 억울한 모양인데 네네네. 야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국감 때도 묻는다고 하고 어떤 전문가 아니십니까? 이 분야는? 내가 뭐 원전 네.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그 지금 저기 계약이 다 완결되기도 전에 네. 사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협상 기간이거든요. 네. 네. 그 가격이 얼마가 될지 공기가 얼마가 나올지가 또 제일 불안해요. 음. 요즘 다 납기 연장이에요. 음. 공사비가 2배 늘었어. 왜 그러냐면 동일본 그 대지진 사건 이후에 원전 규격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지니까 아. 계약 금액에 못 맞춰가지고 지금 막 속속 나가 떨어지는 판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게 다 불확실한데, 아니 전 덤핑이라는 것도 뭐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 또 덤핑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실체가 있어야 그게 뭐 기준점이 있어야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한번 갔다 왔다는 게. 그렇게 저런 식으로 뭐 화를 내고 역정을 내실 일이냐? 우리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고 계약서에 계약 이건 내년 서명할 3월이에요. 때까지는 네. 모릅니다. 이건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떤 딜이든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거는 뭐 꼭 이 원전 계약 말고서라도 네. 딜할 때는 급한 사람 무조건 지죠. 예, 먼저 설레발치거나 서두르면 무조건 손해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다 됐습니다. 뭐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게 이러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딜할 때는 사실 좋은 건 아닌데 그죠? 그렇죠. 아이 지금 미국이 다 보고 있고. 그래도 그런 저는 산인데. 문재인 정권 때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린 원전 생태계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복원시켜서 수출의 길을 트인 것만 해도 손을 굉장히 커다란 이렇게 좀 비비면서 말씀하시네요. 공헌이다라는 좀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익이잖아요. 네. 야당이 너무 폄하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잘못된 내용 있으면 당연히 지적은 할 만하죠. 네네네. 근데 이것을 정쟁의 관점에서 공격하는 것은 네네네. 좀 너무 아니, 과하고 그러니까 저는 원전 무리한 수출 예, 축하할 일인 것 같아요. 좋아할 질문 일이- 다 없어졌네. 근데 이게 딜할 땐 항상 이건 뭐 어떤 딜이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카드를 다 먼저 꺼내는 순간 당연히 이건 저쪽에서 우리 카드 보고 이제 거기에 맞게 또 전략을 세우니까 최대한 우리는 조금 우리 카드를 좀 숨기고 그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좀 그 하신 건 아닌가? 부분은 예. 이게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은 웨스팅하우스에서 반응할 가능성이 크죠. 음. 니들 그렇게 다 먹었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소송 걸었는데 다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몸값을 높이겠다. 예, 이런 역풍이 일 가능성이 있죠. 저는 뭐 체코가 원전 지을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대환 대출을 해줘서라도 네. 원전 짓는 것이
그렇게 국익을 훼손한 거다, 덤핑 수주다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끝. 알겠습니다. 노력했으면 좀 넘어갑시다 이 정도로. 네. 이게 다 의원님. 좋은데 좋고. 의원님 넘어가.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원전 생태계 뭐 이 산업은 믿져도 해야 되는 어떤 논리가 있어요. 네네네. 그 고용을 유지하고 그럼요. 실적을 올려야 된다는 점이 네네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거에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 거지. 네. 이걸 영업사원 1호 프레임에다가 막 우겨 넣게 되면 또 그러지 않아도 이제 이거 울며 겨자 먹기라도 사업을 수주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샴페인 터트리는 게 좋은 일인가? 요 점만 한번 짚고 네네네. 넘어가시면 된다.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생각입니다. 네. 그럼 대통령 만찬발을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네. 아니 샴페인이 아니라 맥주라니까요. 그리고 시가행진도 이거 비판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K-팝, K-푸드 그리고 K-방산 있지 않습니까? 아하. 우리의 자랑은 홍보를 해야죠. 어? 국민들도 연간 60조 원 이렇게 쓰는 거 어떻게 쓰이는지 알 의무가 있습니다. 아. 어쨌든 권리 아닐까요? 의무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네. 좀 꼬집으시는 걸 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세금은 이렇게 쓰는 거다. 세금 쓰이는 그걸 아셔야지. 잘 쓴 거 보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별거 같다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입니다. 네. 네. 국군의 날. 퍼레이드 굉장했잖아요. 네. 시가행진. 네. 국군의 날의 그 현무 5. 그것도 자연스럽게 좀 보셨겠습니다. 우리 블랙 국민들. 이글스. 아니 그거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개발이 된 건데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극비로 재원이 관리돼 왔어요. 네. 현무 같은 경우에 네. 북한 그래야 되겠죠. 입장에서는 네. 지하 벙커까지 뚫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장 새로운 무기에 대해 궁금해하는 게 탄두 중량입니다. 네. 속도나 사정거리가 아니에요. 탄두 중량을 제일 궁금해하거든요.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나를 봐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미사일 실물이 공개됐으니까 그 로켓 크기에다가 탄두 중량을 대략 가늠할 연산하면 수가 있다. 폭발력을 계산할 수가 있고 이걸 어떤 용도로 쓰겠구나 이런 정보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민감한 정보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중량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국방백서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몰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그 탄두 중량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걸 탄두 중량을 8톤이라고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 로켓 실물 크기가 공개됐기 때문에 다 깐 거거든요. 이건 10년 넘게 기밀로 관리해 왔던 겁니다. 지금 자꾸 뭘 자랑하신다고 예. 또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그걸 왜 알아야 되는지를 우선 여쭐 수밖에 없고 자기가 윤 대통령이 개발한 무기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K 방산 얘기하는데 네. 무기라는 게 매년 신제품이 나오는 뭐 소비재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기 박람회 같은 것도 대략 2년 3년에 한 번씩 주최국이 개최를 하지. 예. 이건 뭐 매일 뭐 휴대폰 출시하듯이 뭐 나오는 게 아니거든. 작년에 다 공개했잖아. 네. 작년에 다. 뭐가 또 그리고 아니야. K 방산 우리 방위산업 주식값 올라간 게 벌써 몇 년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마치 새로 알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는 일단 프로답지 못한 아하. 발상이고 또 이걸 매년 이렇게 시가 행진을 하는 건 국방 규정에 없거든요. 그래요? 예.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난 잘못됐다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예. 국군 장병들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열심히 임무 수행하고 네. 있고 또 우리가 그걸 기린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너무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영업사원 1호 프레임에 또 빠져가지고 이걸 본인의 방산까지 성과로 연결시키는 연결시키는 건 적절치가 않아요. 아하. 예, 그럴 만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군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 소장님. 저는 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네. 한미일 군사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을 좀 막고 동북아의 안정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왜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네네네. 헌신에 정말 감사하는 마지막 마음으로 5분은 뭐 포장하기로 하신 거예요. 뭐 복무 신조도 원고 읽어야 되잖아요. 네. 아니 뭐 포장 음식 나왔어. 상당히 좀 자랑스러움을 많이 느꼈다. 네. 아 그래요. 네.
옛날 군생활 시절도 생각나시고. 저는 그때 출퇴근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주변에. 아니 그런 방이었습니까? 사람은 그 고생 아하. 더한 거야 그거. 그렇죠. 아 현역한테 차별당하고 아하. 또 자기 사비도 많이 쓴다고. 그럼요. 요원 출신 현역이 다 나오면 알거든요. 네. 우리가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 돼. 그러니까 잘 키운 방이 하나 열 현역 안 부럽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 그럼요. 예. 예. 그다음에 다 사야 전투방위는 세요. 예. 전 전투방이었어요. 72사단 송추사단에서 아하. 정말 대한민국 서울 위쪽에 있는 전방에서 아.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 네. 그리고 그때 18개월 근무했어요. 어. 네네. 지금 현역병들보다 더 근무했다고. 그럼요. 그때 현역 30개월이. 36개월인가. 자기가 서 있는 30개월. 곳이 최전방입니다. 저는 노원구청. 아유, 그래서 진짜 네. 병장 전역 나밖에 없다 나밖에. 저도 병장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전 전방사단에서 있었어요. 아유 저도 공군치군 전방이었어요. 어허. 공군 치군요? 전방이 어디 있습니까? 다 후방이지. 아, 공군 전력을 후방에 비하하면 배치하지. 안 됩니다. 어떤 네. 나라가 고급 전투기를 전방에 아니 배치합니다. 대전인데 어. 대전 정도면 그래도 비교적 전방 아닙니까? 수원도 있어요. 수원도 오산도 있어요. 거긴 최전방. 최전방이에요. 근데 뒤집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시가 행진 이런 것도 뭐 비판할 대목도 예. 있지만 네. 저는 되게 자랑스럽고 자부심 느꼈고 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저런 무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음.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중적으로 느껴지고 음.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은 음.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뭔 말이냐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최상병은요? 나라를 지키려다가 불의의 사고로 네, 순직한 그분의 원한, 그분의 억울한 죽음은 왜 이렇게 좀 밝히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을 할 때 그 국방부에서 병영 생활 개선 네. 그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그냥 그 용산 이전 예. 그런 거에 썼단 말이에요. 공사하고 네네.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우리 국군 장병에게 감사한 마음을 그냥 본인이 인터넷상에서 해외 전투 식량을 구매해가지고 맛보면서 그 헌신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움, 부사관들 많이 그만둔다면서요. 요즘에 그분들 처우 개선해줘야죠. 네네. 실질적인 그러한 행동과 결정으로 옮겨지지 않고 말만 헌신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어우 시가행진하는 거 보니까 자랑스럽네요. 3개월 동안 시가행진 준비하면서 노력했던 네. 그 사람들의 노고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육사생도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못 받아가지고 3개월 동안 못 받아가지고 방학이 또다시- 없네 이제. 또 다시 수업 받아야 되고 어. 막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돈을 정말로 그러니까 사랑하고 소중하게 그냥 생각한다면, 들어간 예산만 네. 70억이지 간접 비용까지 하면은 아 그렇죠. 또 어마어마한 거죠. 음. 그래서 조금 이제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해야 돼. 실력 있는. 그래도 그 뿌듯하긴 주한미군 같은 경우 뒤에 따라오잖아요. 예.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거기는 외형적인 뭐 오와 열을 맞추고 이런 거 보면 질색을 한다고. 그런 게 없거든. 우리가 보기엔 선진국 군기가 군대는. 많이 빠져 보이는데. 예, 예. 완전히 당나라 군대 같은. 네. 거. 그거는 이제 세계 최강 근데 군대죠.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어떤 자꾸 규격 보여주게 하는 것이 진짜 전투력이냐. 그래서 그건 국민들한테 어떤 그 이렇게 선양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작년에 했으니까 이제 장 소장님 말대로 그 저기 내실을 기하고 군의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라. 좀 본질에 집중해 달라. 네, 네, 이런 네. 부분입니다. 우리 당나라 군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말씀 조심하십시오. 분담금 더 내게 생겼습니다. 땡큐. 아. 페리스 기다려라. 땡큐. 장르만입니다. 아, 좋았다. 자 우리 네. 김종대 의원이 그냥 입이 쓱 다물어지시는 트럼프의 일갈이었고요. 압도당했어요. 분담금 네. 준비해라. 땡큐. 자 잠시 후에는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장윤선 기자와 함께 지금 이슈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또 깊이 있는 취재, 깊이 있는 분석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만족하셨습니까? 아 역시 뭐 두 분이 오시니까 네. 동접 얼마 나왔어요? 끙차 올라서 한 지금 15,000 15,000까지 가까이 갔어요. 됐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왜? 아니 제가 아까 2만 올린다고 안 그랬습니까? 좀 뭔가 하나 이렇게 빵. 네. 아, 그래도- 성공과 관련해서 뭐 터트려 주셨어요. 그래서 미리 좀 주문을 줘. 출연하게 먼저 발주를 하겠습니다. 오늘 네.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지. 그거 맞춰서 해주시는군요.
맞춤형으로. 아무래도 신경을 좀 쓰죠.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 의상은 네. 의상 입으시는 방송도 있잖아요. 많아요. 그건 준비를 많아요.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예. 거기서 해주죠. 아 그럼 우리도 의상 준비하면 입으실 거. 컨셉을 하나 네. 만들어야 네, 스타일로 갖다 놓고 하겠습니다. 네. 아, 천공 컨셉은 성공 컨셉. 예, 이미 아닙니다. 달마대살 써먹었어요. 달마대사. 아. 승복 입고 나갔어. 이럴 수가. 자, 한번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